자, 앞에서 우리는 사부 구성, 이항 대립, 꼬리 물기, 포스트잇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해서 글을 보는 저 글의 핵심을 찾아내는 연습을 했죠. 그러면 이제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내가 지문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대칭선으로 놓고 얘기하죠. 글은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짚어야 하나? 이슈가 등장하죠. 첫 문장에 대개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조 표시가 있으면 체크하고 사부 구성, 포스트잇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또 보고 인용문 있으면 체크하고 한편이란 표현이 있으면 체크하고 하면 거의 다 잡힙니다. 자, 나는 글을 1단문과 다단문으로 나눕니다. 1단문 독해법 어쨌든 간에 글은 이렇게 대칭선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되죠. 자, 머리에서 문화유산과 언어의 관계를 논하고 있죠. 이게 주제죠. 꼬리. 자, 언어를 통해서 정신을 이어봤다. 그 앞에 문명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유산과 언어의 관계에서 언어를 통해서 고도 문명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저절로 정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단문 독해법입니다.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역시 지문,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됩니다. 머리에서 이슈 파악하고 꼬리에서 행동 방향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되죠. 자,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문단,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 인용문이 등장하는 경우 인용문만 잘 보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봅니다. 인용문은 대개 꼬리 부분에 등장하죠. 자, 여기서도 제3자를 등장시켜서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합니다. 자,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펼칩니다. 펼치다가 제3자를 등장시키죠. 이것은 뭐냐면 자신만의 주장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주장이죠. 그래서 제3자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용문 이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나의 주장을 인용문에서 한 번 더 정리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문 있으면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용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항상 맨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죠. 이번에는 강조 표시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강조 표시 정보 독해법이죠. 강조 표시는 대개 머리 아니면 꼬리에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도 편의점 왕국이라는 표현에 강조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꼬리에 나홀로 성장이라는 표현에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강조 표시 꼭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는 맨 위에 있는 강조 표시 내용 가지고 전체 전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살펴봐라. 이런 의도로 강조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 기사 하나에 앞에서 논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은 머리 꼬리 위주로 읽어라. 강조 표시가 있죠. 수직 기어라.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3자를 등장시켰죠. 꼬리에 보니까 글로벌 소싱이라는 강조 표시가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전체 내용 사부 구성으로 보면 되죠. 맞다 그렇다 하지만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마무리하는데 자, 글로벌 소싱 시대다 이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수직 기어라 생명력을 다했다. 그러면 내가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쓴이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고 있나요? 수직의 반대죠. 그래서 수평기어라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머리 꼬리 위주로 보고 강조 표시, 제3자 등장, 그리고 사부 구성 이렇게 글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정말 깁니다. 인터넷 페이지로 3페이지 정도 되죠. 이렇게 긴 글을 다 읽어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목에 보면 리더 독단 때문에 망했다 이겁니다. 꼴에 가니까 자, 글의 색깔까지 바꿔서 전체 내용을 정리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강조 표시 현장의 목소리 묵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 또는 잘 살펴라 그 얘기죠. 기나긴 글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꼬리, 사부 구성, 강조 표시, 인용문 이와 같은 것들만 살피면 그 긴 글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글쓴이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피셋 문제죠. 지문을 봅니다. 윤리 원칙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서 앞에서 익혔던 것들, 자, 사례 하우죠. 찾아가고 선하다 강조 표시되어 있죠.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 악하다 하고 찾아가면 되죠. 대조 방식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이것을 답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머리, 꼬리, 대조 그리고 강조 표시, 인용문, 사부 구성 이와 같은 틀 가지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NCS 문제입니다. 자, 지문 이렇게 체크하고 머리,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그 중에서 홍수, 가뭄을 예로 들고 있죠. 꼬리를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홍수는 확률에 의한 재해고 가뭄은 선택에 의한 재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설명문일까요? 아니면 논설문일까요? 머리만 본다면 설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꼬리를 보면 논설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으니까 논설문이죠. 자, 이 글이 설명문일 경우 정답은 3번이겠죠. 지구온난화, 그에 따른 재해 종류, 홍수와 가뭄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택할 수 있지만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가뭄으로 인한 재해 특성. 자, 2번으로 답을 정하는 경우 학생들이 묻습니다. 가뭄에 한정해서 답을 정할 수 있느냐. 지문을 보세요. 홍수에 비해서 가뭄을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홍수보다 가뭄이 더 큰 피해를 준다. 가뭄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뭄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있죠. 그래서 가뭄의 특징을 제대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는데 자, 물에 의한 피해는 크게 홍수, 가뭄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홍수는 집중호우 이처럼 비에 따른 피해죠. 비는 확률 문제입니다. 근데 가뭄은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이 진행돼야만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지속되면 견디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디는 사람 버텨내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승자가 되는데 버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가뭄이 어느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기사 하나를 통해서 전체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32번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봅니다. 꼬리에 제3자가 등장했죠.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보면 됩니다. 자,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만 따라가면 되죠.